자, 저번에 다 못했잖아요, 그죠? 저번에 못한 거 중에서 풀 거를 좀 하고요. 그래서 아마 내 기억에 121번부터, 그러니까 121번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내 기억에. 그래서 121번 이후로 그쪽 프린트에서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오늘은 약간 너네가 맞히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 40분은 보면 되잖아요. 40분 정도는. 그래서 꼭 그거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좀 그걸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럼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저번 나눠준 거 있죠? 그거를 몇 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냐면 150번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50번. 그 정도면 다음 시간 해가지고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몇 번이냐면 121번부터 그 다음에 시작해서 150번까지 중에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번 그러지만 맨 앞에 거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거 위주로. 그거 하나만 풀면 되니까. 선생님 저 문제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빨리 갖고 와볼까요? 문제요? 네. 갖고 오세요. 질문하세요. 네. 144. 127. 127. 129. 164. 내 기억에 121이 질문이었으니까 이번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46. 여기서 그 앞번호 위주로 할게요. 그 수능 특강에 나온 거 그거 위주로 갈게요. 142. 136. 아, 네. 136개? 아, 133. 134. 134. 148. 148.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거 번호만 하면 나머지는 똑같은 거라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위주로 좀 갈게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부터 1, 2. 아니 그게 감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자, 그래요. 121번 여기부터. 자, 두함수 fx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된대요. fx 이퀄 2lnx 플러스 a. 그 다음에 gx가 b가 되고 x 플러스 6 플러스 x분의 8이래요. 별로 이렇게 불쾌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두 곡선이 x축 위에 한 점 p에서 만난대요. p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fx 위의 점 p에서 접선이랑 gx 위의 점 p에서 접선이 일치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약간 매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주는 걸 두려워하지 말잖아요. 문두도 x축. 얘는 최적도를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쓸 게 없어요. 굳이 얘를 쓰려고 해봤자 x축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땡기는 알파벳 있어요? 티커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위의 점이니까 그러니까 2 쓰고 ln 쓰고 t 플러스 a 하고요. 그 다음에 b라고 쓰고 t 더하기 6 더하기 t분의 8이 0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t가 나오는 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t는 1-a가 되지 않을까? 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면 그럼 얘는 1-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1-a면 7-a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1 빼기 a분의 8이다라고 쓸 수 있죠. 여기에 이제 b를 곱한 게 0이거든. b를 곱한 거. 근데 b가 어쨌든 0은 아닐 거기 때문에 b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이게 0 될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계산을 좀 단순화시킬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예를 넘길게요. a 빼기 7이라고 넘기면 되겠죠. a 빼기 7 넘길게요.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럼 여기는 이제 얘도 넘기니까 좀 8 이꼴 a-7 곱하기 1 빼기 a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 그다음 여기 a에다가 7a니까 플러스 8a가 될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7이 될 거죠. 그럼 이거 이꼴 8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8a에다가 플러스 15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a는 3이 되거나 또는 5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적분에서 문자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그 라이프니츠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미분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접선도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미분한 거랑 쟤를 미분한 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그거야 a가 3또는 5니까 그럼 t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얘는 이런 거죠. 미분에서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얘가 접선까지 같을 거니까 그냥 얘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까지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이쪽은 그냥 t 플러스 a 분의 여기는 뭐냐 이쪽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t 플러스 a 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거 이꼴 미분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가지고 미분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럼 b가 되고요. 여기는 그 1에다가 마이너스 t 제곱분의 8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t가 1 빼기 a일 때라 그랬으니까 아니면 뭐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없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얘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a가 3일 때 또는 a가 5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끝날 거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냐를 생각했을 때 b가 0보다 뭐가 다르죠? 물어봐야지. 자, 얘를 1번, 얘를 2번. 누가 답일 것 같아요? 누가 몇 번을 답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4? 그죠?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오니까 1분의 2가 2가 되고요. 이쪽은 t가 마이너스 4일 거니까 이쪽 맞네요. 자, b가 되고 이쪽은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b 값까지 다시 나오는 거니까 이쪽은 얘는 b는 4다. b 값은 4다. 이거 큰 거니까 해보면 안 될 거예요. 내 기억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걸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운명인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1번부터 시작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썼을 때 그 다음 건 좀 시간 좀 덜 걸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써가지고 먼저 이제 풀어보시면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두 개를 더하면 9가 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죠. 1, 2, 4. 124번은 함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아마 라이프니츠 미분법이라고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실 거긴 한데, 근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미분할 때,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면 돼요. 음함수 미분법.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문자를 미분할 때, 그러니까 그 다른 문자를 미분했다는 t를 내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자, 아예 식을 못 쓰여서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의 x승 플러스 x가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대요. 여기 쫙 올라간대. 그래서 이제 얘가 fx고 이게 뭐냐면 2의 x승 플러스 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양수 t에 대해서 t,0과 x, fx 사이, 그러니까 얘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약간 이런 거다. 이거 많이 하긴 했거든요. 혹시 법선이 뭔 줄 알아요? 날 무시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법선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법선은 접점을 지나고 이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접선과 수직이야, 수직. 돼요? 수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는 그냥 구하라고 나올리는 완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구하라고 나오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역사상 법선이란 용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마 너네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법선 이거에 응용이야. 응용이 나옵니다. 응용.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냐면 FEAT 원과 되게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거든요. 반지름하고 접선은 원의 근 접선은 무슨 직일 수밖에 없죠? 수직이에요. 이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세우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쪽에 뭔가 길이가 제일 짧을 거면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무언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걔를 정확히 얘기하려고 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를 기준으로 점점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이랑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얘를 가다가 마지막에 이쪽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접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돼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투에서도 되게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수투. 이쪽. 그래서 이걸 아예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예 식을 못 세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애들이 이걸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이 식을 먼저 잡아두면 그 생각보다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완벽해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접할 거란 얘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이룰 거고요. 여기 접점을 모르니까 얘가 t, 0이라고 쓰면 모르면 그냥 x, 2의 s 플러스 s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잡는 거야 그냥.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자를 잡아주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얘네 둘 사이 평변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t, 0이 있고 그 다음 쪽은 s, 2의 s 플러스 s라는 걸 잡았을 때 얘네 둘 사이의 평변이니까 그냥 t-s 분의 마이너스 2의 s승 플러스 s라고 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곱하기 얘일 때 미개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미분하니까 그럼 이쪽은 이제 s로 미분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2의 s승 플러스 1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뭐냐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얘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관계식 나오는 게 2의 s승 플러스 s 곱하기 여기는 2의 s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굳이 말하자면 아마 fs 곱하기 이제 뭐 f 프라임 s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뭐냐면 t 빼기 s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관계식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실수 fs의 값, ss 최소일 때 그때를 이제 gt라고 한대. 그러면은 fs니까 이게 fs거든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쪽을 gt라고 쓰면 이게 2의 s승 플러스 s라고 쓰시면 깔끔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함수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할 때 h 프라임 1 값 구하기. 그러니까 g 인버스 t를 역함수 이쪽을 이제 ht래 ht. 그랬을 때 h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거 이퀄 t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얘를 봤을 때, 그러니까 h 프라임을 갖고 쓰느냐, g 프라임을 갖고 나오느냐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h 프라임이니까 합성할 때 이렇게 합성하는 게 문제 풀 때 좀 편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h 프라임 gt에다가 g 프라임 t가 되죠. 이퀄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h 프라임 1이니까 그럼 굳이 말하자면 h 프라임 gt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긴 얘는 뭐냐면 g 프라임 t분의 1이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어쨌든 무조건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H1과 H1과 연관된 무언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H1이야? H1? 이렇게 1이 되겠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쪽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G 인버스 1이 얼마인지 아시면 돼요. 그렇잖아.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G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되는가를 찾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1 나와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1 나오니? 0 집어넣으면 1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S가 0일 때 S가 0일 때 이쪽에 뭐냐면 GT가 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쵸? S가 0일 때 GT가 1인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T거든요? 그럼 T는 뭔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걸 찾는 거지. 여기 관계식이 나와 있잖아요. S랑 T 사이 관계식이. 그러면은 S 대신 0을 대입하세요. S는 0 대입하니까 0에다가 여긴 1에다가 0 대 1이고요. 이쪽은 0, 그러니까 1 더하기니까 2가 되는 거고 이퀄 S가 0이니까 이게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말하면 T는 얘가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되는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게 되겠죠? 그럼 나는 어쨌든 G 프라임 T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굳이 말하자면 얘가 1일 때 T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이게 G 프라임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G 프라임 2분의 1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럼 나는 T 대신에 이제 이 대입해서 뭘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걸 미분할 수밖에 없어요. G 프라임이니까. 그럼 G 프라임이라고 딱 쓰는데 여기서 약간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쓰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얘만 가져다 쓴다라고 보면 얘를 뭘로 미분했다는 이야기죠. T로 미분했으니까 이쪽은 2의 S3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쓰시고 그럼 얘는 S를 T로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혹은 이렇게 써도 돼요. 만약에 내가 얘를 그냥 S로 미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G 프라임 T가 되고요. 얘는 DT DS라고 쓰고 이쪽은 얘가 2의 S승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뭘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G 프라임이기 때문에 S가 0일 때고요. 그때 T 값이 2일 때다라고 생각하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얘를 잡든 쟤를 잡든 어쨌든 내가 구할 건 S가 0이고 T가 2일 때를 가지고 생각하면 끝날 거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뭐가 되든 비슷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얘를 구하든 쟤를 구하든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얘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자를 가지고 볼지는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되고 나는 그냥 심심하니까 S로 미분해볼게요. 그냥 얘를 S로 미분하면 이쪽은 2의 S승 플러스 1 앞대가리 먼저 하시고요. 뒤에 거 그냥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자 이쪽은 뒤에 것만 미분하니까 2의 S승 플러스 S에다가 곱하기 2의 S승이 일단 나올 거라는 거죠. 돼요? S로 미분하면 S로 그럼 여기는 이거를 S로 미분하면 그냥 DT DS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돼요?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S로 미분했으니까. 그럼 S로 미분하는 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쓰시면 되는 거고요. S가 아닐 때만 얘는 S로 미분했다는 T를 내주시면 끝날 거란 얘기야. 그냥 그게 음함수 미분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찾을 건 얘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S가 0일 때와 T는 2일 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 어쨌든 T가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냥 S 대신 0만 신나게 집어넣으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0 대입하니까 이쪽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니까 4가 되고요. 플러스
이쪽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0 대입하니까 1이고요. 0 대입하니까 1이니까 이쪽은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dt ds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쪽은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넘기면 dt ds는 좀 6이 될 6이 될 수. 6이 되거든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6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G'이니까 여기다 이제 T 대신에 2 대입하면 이쪽은 G' 2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S 대신 0이니까 이쪽은 2 곱하기 DS DT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DS DT를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보면 여기 무슨 수만 취하면 돼요? 역수만 취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위에 거를 가져서도 상관없으니까 그건 뭐 알아서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어쨌든 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문자로 가는지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엄청 있어 보이게 생각하지만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x를 x로 미분한다. 그럼 얘는 그냥 미분하면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y를 x로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dy dx 정도로 쓰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121번 했고 그다음에 123번도 했었죠. 그럼 이제 133번인가? 135 127도 있는 것 같아요. 127도 있어요. 127 법선은 알아주세요. 이거는 모르면 애들이 식을 못 잡아요. 애들이 그래서 원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쪽 점이 안 잡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얘는 점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약간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얘는 이렇게 좀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수투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왔을 때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고 그 삼각형 넓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접선에 응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얘는 접선이고 그걸 좀 잘 구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27번 나왔어요. 127. 자, 0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40분 동안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채점해가지고 그거 할 겁니다. 자, 2분의 5. 자, 이거는 t에 대해서 열린 구간 0부터 파이까지의 정의된 함수래요. 0부터 파이까지 열린 구간. 그러니까 fx가 2tx. 여기는 마이너스 t 코사인 x예요. t 코사인 x. 자, 이쪽은 마이너스 5배 사인 x.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이래.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 얘는 기울기가 0인 거라는 걸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의 함수 fx의 그래프에 접할 때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는 접점 x. 접점의 x 좌표를 gt라고 하는 gt. 자,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0부터 2분의 5까지 미분 가능하대 있죠. 미가. 자, 그랬을 때 g알파가 6분의 파이래. 6분의 파이. 자, 이거인 실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라고.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지 않니? 이거 f 프라임 x로 가져가면 되니까 지금 x로만 미분하면 되니까 2t가 되고요. 얘는 이거 미분하면 플러스 해놓고 t 쓰고 사인 x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5배 쓰고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돼요? 나 몰라. 딴 거 몰라. 이거 접점 x값이 gt래. 기울기 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무슨 t를 대입하면? gt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x 대신에 대입할 거니까 2t 플러스 t가 되고요. 사인 gt가 되는 거고 왼쪽은 마이너스 5배 코사인 gt. 뭐가 있겠니?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게 얘는 뭐냐면 0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쪽은 t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G 알파가 6분의 파이일 때 G 알파가 6분의 파이일 때니까 알파를 대입하시라는 이야기고 알파를 대입하라는 얘기고 그럼 그때 t 값이 얼마인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G 알파 6분의 파이일 때 t 값이 얼마인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보면 변수 사이 관계 변수 사이 얘만 좀 더 신경 쓰시면 돼요. 그냥 미분하시면 되고요. 그냥 변수 사이 관계가 알파가 얼마일 때, 뭐 G 알파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알파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t 대신에 그럼 여기는 2알파 플러스 여기는 이제 이게 알파라고 쓰고 똑같으니까 사인 G 알파 이쪽은 여기는 6분의 파이니까 알파 대신 6분의 파이면 이쪽은 있는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2분의 1은 그다음 마이너스 얘는 2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2분의 5가 되고 알파가 얘는 2분의 5 루트 3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게 사라지고요. 사라지니까 알파가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얘를 가지고 G 프라임 알파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미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t 값으로 미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2가 되고요. 플러스 앞에 거를 미분하면 그냥 사인 GT가 돼요. 사인 GT. 뒤에 거 미분하니까 이쪽은 플러스 얘는 뒤에 거 미분하면 t가 되고요. 코사인 GT에다가 이쪽은 G 프라임 t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뒤에 것도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코사인 미분하니까 플러스라고 쓰고 5배 사인 GT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얘는 G 프라임 t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G 프라임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럼 딴 거는 그냥 그대로 다 쓰면 돼요. G 알파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시면 이쪽은 6분의 파이 이렇게 돼. 6분의 파이. 그다음 이쪽도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여기 이제 6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 그다음 이쪽은 G 프라임 알파가 되는 거고 이쪽도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고 이쪽은 G 프라임 알파가 된다는 거죠.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코사인 6분의 파이라는 건 2분의 루트 3이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알파는 아까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쪽은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써가지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쪽은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G 프라임 알파를 구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이것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떤 문자로 미분하는 것인가 이건 다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그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한 그런 식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니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비 오네. 저번에 내가 그거 있잖아요. 그 약속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료 사면서 약간 그거 문제 풀라고 그죠? 오늘 누구 시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해야 되나? 알았어요. 존 사람이 가면 그 약간 공평하지 않을까? 졸면 가는 거야, 그죠?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그죠? 자, 어쨌든 안 졸면 내가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니까 내가 갈게.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게 은근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게 나올 거니까 이 정도쯤으로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특히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변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게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뭐 한 문제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3번. 얘는 이걸 좀 압시다. 내가 이거 매번 나올 때마다 써주긴 하거든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게 그 딴 거 보니까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까지 하는 건 약간 좀 빡세. 그래서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줄었을 거거든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까지는 조금 약간 애매하니까 그거는 만약에 뭐 다음 뭐 모의고사나 그런 거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따로 내가 이야기해줄 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줄 그 용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지금 하면 좀 짜증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만 좀 잘 합시다. 합성함수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내가 정리를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거의 대부분 다 써져 있거나 알고 있거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높아심에 정리하는 게 나쁘진 않을 거니까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거다. F합성 GX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겉함수고요. 이게 속함수다.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는 내가 뭐 n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런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그거 안 하려고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만약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잘못 낸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겉함수랑 속함수인데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내가 미분해서 무언가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y'이고요. 그럼 이거 이퀄 이쪽은 f'(gx에다가 곱하기 g 표현했어요. 그럼 이거야. 그럼 마찬가지거든. 이거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약간 그 느낌으로 가면 돼. 기본적인 성질은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뭐냐면 겉함수 또는 속함수가 극대와 또는 극값을 가질 극값 가질 때 그때가 얘는 뭐냐면 합성함수도 극값을 가지는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합성함수의 극점이 되는 얘는 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마인드라고 보시면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프로 해줄까 뭘로 해줄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 근데 이게 제일 너네가 알면 되게 편할 것 같아. 표로 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뭐냐면 겉함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겉함수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겉함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속함수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겉함수가 짱짱 왜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때 설명해 준 적이 한 2번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얘가 극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쪽이 극소가 될 때가 있어요. 포인트. 그 다음에 속함수가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속함수가 극소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겉함수가 극대고 속함수가 극소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게 합성함수라고. 이게 합성함수야. 이 결과야. 그러면은 겉함수가 짱이야. 이게 짱이야. 모든 건 여기에 어떤 성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극대면 속함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극대. 무조건. 얘는 다 필요 없어요. 그다음 얘는 극소일 때는 얘가 이제 극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속함수가 극대고 속함수가 극소일 때는 이거를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얘가 증가할 때가 있고요. 감소하는 포인트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겉함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뭔가 어떤 성질이 그대로 간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성질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속함수가 극대일 때 겉함수가 증가하면 이쪽은 얘는 극대 그대로 가요. 극대 그대로 가는데 만약에 속함수가 극대인데 겉함수가 그 포인트에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얘랑 성격이 반대되는 얘는 극소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속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지금 A야. 그럼 이쪽을 내가 얘를 가지고 얘를 뭐 F라고 쓰고 G라고 쓰면 이쪽에 지금 GA가 되거든요. GA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약간 A에서 A보다 좀 작은 데서 A를 타고요. 다시 A보다 좀 큰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긴 이거죠. 자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GA보다 살짝 큰 거야. GA보다 살짝 큰 거였다가 여기는 GA로 갔다가 다시 이쪽은 GA보다 살짝 큰 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큰 쪽에서 왔다가 실제 여기였다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돼요? 그럼 봐봐. 아까 말했지만 겉함수가 그럼 여기서 이쪽을 내가 GA라고 할게. GA 이렇게 딱 되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GA보다 큰 쪽이거든요. G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갔다가 이쪽은 다시 얘가 GA로 갔다가 다시 뭐냐면 GA보다 큰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가 이런 형태로 가니까 이쪽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극수가 되는 거죠. 돼요? 이해 안 가면 그냥 기억하셔도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겉함수가 증가하면 원래 있던 성격을 그대로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그 겉함수가 감소면 여기는 뭐냐면 원래 있던 성질에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속함수가 극소인 포인트였어요. 극소인 포인트일 때 이렇게 그거일 때 겉함수가 증가일 때가 있고 겉함수가 감소일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뭐냐면 여기는 증가 극소니까 이쪽은 극소가 되는 거고요. 감소 극소니까 이쪽은 극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끝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기억하는 게.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사실. 근데 합성함수가 아예 안 나온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뺐거든요. 다른 건 다 뺐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걸 n축이랑 연관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이해가 잘 가긴 하지만 아까 그냥 그 정도 그림만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겉함수가 극대고 겉함수가 극소일 땐 다 필요 없어요. 얘가 뭐 증가하든 극소든 극대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증가하든 감소하고 있든 아니면은 얘가 극대가 나오든 아니면 극소가 나오든 다 똑같이 조금 극대가 돼요. 얘는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그림 또 니네 잘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합성함수는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33번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알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133번 갔어요. 133. 여기를 가지고 봤을 때 함수 fx가 6파이 곱하기 x-1의 제곱, x-1 이거. 자, 이거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거라고 본대요. 얘가 3fx 그다음 플러스 4배 코사인 fx예요. 요거라고 했을 때 0부터 x가 2까지가 되거든요. 여기서 gx가 극소가 되는 극소가 되는 포인트의 개수를 구해요. 그럼 자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내가 그릴 게 아니구나 이러면 약간 슬퍼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다가 18파이에다가 x-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플러스 4배 쓰고 코사인이라고 쓰고 6파이라고 쓰고 x 빼기의 제곱이라고 쓰는 순간 약간 슬퍼지는 거예요.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그럼 이제 얘는 살짝 살포시 접어두고 무슨 얘기를 내가 도대체 하고 싶은 거냐? 이거란 얘기죠. 얘는 3x 플러스 4 코사인 x라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합성 fx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속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겉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얘도 몰라. 얘도 어떻게 그릴 건데 못 그려요 잘. 이것도 그리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 얘는 그냥 사실 그냥 이거네. 여기가 이제 이게 1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0부터 2까지니까 얘가 여기 0이고 이쪽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 0이고 이쪽이 2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가 집어넣으니까 얘가 6파이네? 얘 6파이가 나오고요. 이쪽은 얘가 1대2파니까 이쪽은 0 나오니까 0부터 6파이까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0부터 6파이까지 형태.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x는 1에서 극소네 라고 해서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뭐냐면 fx는 0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fx는 0이죠. 얘가 0입니다. 이게 0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어차피 나 얘 모르니까 이걸 미분은 y 그러면은 3이 되고 마이너스 4배 사인 x 돼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야, 얘는 이건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매번 강조하지만 그 뺀 함수에 관한 형태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3이고 4 사인 x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쓱쓱 가서 얘가 0부터 6파이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4 사인 x니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는 이런 형태로 가시면 돼요. 근데 6파이까지니까 그럼 얘를 어쨌든 3번 가야 되니까
아이씨 귀찮아.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고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이제 파이고 2파이고요. 얘가 4파이고 이쪽 6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빵 뚫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6파이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3은 이렇게 찍 하면 돼요. 다시 너무 짧게 보면 3이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돼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흰색이다. 돼요? 그럼 빨간색에서 흰색을 뺐으니까 그럼 여긴 빨간색 흰색이니까 이쪽이 플러스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요? 여기 빨간색에서 흰색 뺐으니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는 이쪽에서 극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돼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극소야. 여긴 극소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얘가 극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쪽 얘가 극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극대. 그럼 이쪽은 극소가 되는 거죠.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극대가 되는 게 언제냐라고 보면 이쪽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야.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야.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야. 그럼 생각해봐요. 자,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이쯤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돼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냐?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2파이부터 2분의 5파이 사이야. 2파이부터 2분의 5파이 사이고요. 그 다음은 4파이부터 2분의 9파이 사이가 될 거란 이야기죠. 돼요?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돼요? 그럼 이때 극대, 이때 극대, 이때 극대, 저때 극대, 이때 극대, 저때 극대가 되는 거죠.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니까 겉함수를 가지고는 충분히 다 썼어요. 여기서 여섯 개가 나와요. 돼요? 근데 이쪽이 뭐냐면 x가 1일 때 극소가 되는 거고요. 그럼 fx가 0이래.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0일 때, x 0일 때, x 0일 때, x 0일 때, x 0일 때, f 프라임 0일 때 보니까 이쪽은 무슨 나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무슨 소일 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극소일 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때 겉함수는 무슨 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증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맞니? 틀리니? 맞아요? 틀려요? 자, 생각해봐. 아니 아까 봐봐. 그러니까 이게 fx가 x가 1일 때거든요. x가 1일 때 그때 극소를 가져. 그때 극소를 가지는데 자 봐봐. 여기서 얘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얘가 이제 뭐냐면 0인데 자 0인데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0일 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0일 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이게 플러스거든요. 이게 플러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무슨 가를 지금 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냐면 뭔가 증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다시 말하면.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뭐를 하고 있을까? 증가를 하고 있니, 감소를 하고 있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긴 한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 0 대입하면 이쪽은 f 프라임 0이니까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여기다 0 대입하면 뭐 나오죠? 3 나오죠. 3 나오면 뭐 하고 있다? 얘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는 이거 증가 여기는 무슨 소? 극소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포인트? 극소가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이때도 지금 얘는 뭐가 된다 여기 전체가 극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에다가 극소에 등 하나 더 있으니까 이쪽 몇 개? 7개가 되는 거죠. 돼요? 극소? 아까 우리 뭐 찾았죠? 극대인 거 찾았네. 근데 똑같긴 해. 어차피 여기도 극소, 이쪽이 극소, 이쪽이 극소니까 그럼 여긴 6파이가 되기 전까지 어쨌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니까 몇 개 있다. 이쪽은 한 개, 두 개, 세 개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어차피 몇 개는 똑같다는 얘기야. 6개는 똑같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뭐 지금 나오는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생각하셔서 이제 합성함수의 극대국수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겉함수가 짱이에요. 겉함수가 극대고 겉함수가 극소일 때 무조건 다 얘는 이게 속함수가 뭐든 무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함수가 극대랑 속함수가 극소일 때만 가지고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얘가 증가일 땐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감소일 땐 어떤 성질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내가 그때 찍어놓은 게 있거든 더 자세하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보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약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다 끝냈고 다음에 아씨 너무 많네. 140을 하죠 그러면? 139가 없네. 140 하고 그 다음에 140을 하고 146이야 또? 145가 더 어렵던데? 아닌가? 또 그래요? 140을 합시다. 140 하고 140 두 문제만 더하고 좀 쉬죠. 두 문제만 더하고. 그래서 133까지 했죠. 133까지. 그래서 오늘 한 거 중에 합성함수 쪽이랑 그 법선 쪽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0을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주시면 돼요. 얘는 다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본 거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40번. fx 이퀄 x제곱 플러스 2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x예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 값을 봤는데 아니 나 몰라. 모르면 이거 모르면 이거야. 여기는 미분하면 2x 플러스 2x만 더 더하면 되니까 얘는 이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a가 되고 이쪽은 얘는 2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그 값을 가질 거니까 0 되는 게 있어야 돼. 뚫고 지나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쪽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뚫고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판별식이니까 b-제곱 빼기 ac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2 맞네. 자, 그럼 여기는 2a가 1보다 작다.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변곡점이 존재하면 변곡점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이계도함수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는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는 필요하면 무조건 구해야 돼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구할 필요는 없으나 그냥 뭔가 어떤 도함수만 가지고 뭔가가 안 풀리거나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얘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 좀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구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거 그냥 바로 그릴 수 있는데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걸로만 문제는 안 풀릴 때가 있고요. 변곡점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건 두 번 미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f2'x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2x 플러스 2를 더해야 되니까 2x 플러스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은 2x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변곡점이니까 또 얘가 뚫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뚫고 지나간다. 무조건 뚫고 지나야 돼요. 변곡점이든 어떤 극점이든. 그러면 여기는 얘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니까 여기는 2a가 이쪽은 얘가 이제 4니까 4에서 2니까 2가 되는 거죠. a는 1보다 그럼 겹쳐지지 않습니다. 2분의 1부터 1 사이는 변곡점이 존재하지만 그 값을 안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기억도 어떻게 보면 틀렸고 니은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죠.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그 값을 갖는 경우가 이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이제 뭔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제 극대값 라지 m이고요. 극소값 스몰 m을 가지면 걔도 어떻게 보면 좀 알려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극점에서 극점 역수를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극점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fx 분의 1이면 얘를 미분하면 fx의 전체 제곱에서 이쪽은 마이너스 f 프라임 x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바뀌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극대였으면 이쪽은 극소가 되겠죠. 역수니까. 그럼 반대로 극소였으면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쨌든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결국은 그런 거죠. 어쨌든 뭐 라지 m과 스몰 m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서 0 되는 게 두 개 있을 거고 쏟아주시니까, 그럼 이거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겠니? 그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계수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얘는 2a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쵸? 난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딱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간 얘는 이거거든요. 그럼 극소, 극대 극소면 어쨌든 딴 건 모르겠는데 f 알파 곱하기 f 베타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분의 1이거든요. 극대든 극소든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f 알파분의 1하고요. f 베타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극대 극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f 알파라고 하면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2a에다가 이쪽은 뭐냐면 2 알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된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f 베타면 이쪽은 이게 되겠죠? 베타 제곱 플러스 2a에다가 이쪽은 2의 베타 생이 되는 거죠. 이거 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되죠. 이게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곱하니까 얘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이쪽은 2a 알파 제곱, 얘는 그 2a 베타 제곱이 되겠죠. 얘는 2a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러면 4a 제곱, 4a 제곱이고 이렇게 딱 쓰고요. 이쪽은 이렇게 딱 해놓고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 이쪽에 곱할 거니까 이쪽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됩니다. 돼요? 그렇게 가겠지.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저기서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2라고 딱 쓰시는 순간 여기 역수로 가면 되니까 이쪽은 여기 2의 제곱이 들어가면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저기서 a 알파 베타가 2a라고 그랬으니까 2a를 제곱하시면 여기는 뭐냐면 얘는 4a 제곱, 4a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얘는 2 알파 베타를 빼시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되니까 이쪽은 4에서 2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얘는 4a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8a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얘랑 쟤랑 다 달라요. 맞는 건 뭐냐면 여기는 8a 분의 2의 제곱이 된다라고 쓰시는 거고요. 그럼 얘랑 누구랑 비교하냐면 이쪽 얘는 얘가 4분의 2제곱, 4분의 2제곱. 근데 a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은 2분의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걸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딱 4가 기준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역수를 취했으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5. 돼요? 알겠죠?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그러면은 8a면 이쪽이 지금 얘가 4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거 분의 1이라고 쓰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다 2의 제곱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11시네. 에? 11시 맞네? 그죠? 한 20분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 더 하고 싶거든요. 145번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긴 하거든, 얘가.
그냥은 안 나와.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도 설명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잖아. 그래서 그게 평균값 정리랑 그 노래 정리랑 그다음에 그 뭐지 사이값 정리 거기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145번이 그 이계도함수를 만드는 거거든. 그것까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는 건데 거기까지 또 하면 또 설명하기 좀 많으니까 그럼 거의 오늘 또 끝날 것 같아. 거의 이것만 설명해줘. 그래서 이거 플러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다음 시간에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같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저번에 그 했던 것처럼 그 대상거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가져올 거고요. 아마 30번 같은 경우는 그냥 29번 두 개로 붙여가지고 하든가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4월 사람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뭐지? 그거 있잖아. 문제 우선 어제 한 문제는 풀었거든요. 뭐였더라? 두 번째 거. 그것만 저한테 지금. 여기 이거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분이 실패할 때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속함 주죠. 거품수가 움직여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본 적 있는 N주가 없으면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좀 반칙이잖아. 그러니까 합성어떻게 굳이 나올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x축을 해서 겉함수를 이렇게 해요. x축, y축. 근데 얘는 이게 속함수 있잖아. 걔는 반대. 이거를 x축으로 주고 여기를 이제 y축이라고 주는 거야. y축이 줘서 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대충 뭐 여기를 뭐 0이라고 해요. 0부터 시작할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y값이 5부터 시작하면 4부터 시작해요. 여기 이쪽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8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가는 게 한도 없잖아. 근데 얘가 2분의 7파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만큼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거거든요. 근데 최소값이 0이라고 했죠. 최소값이 0이니까 뭔가 이렇게 접하는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옆에는 5개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만약 이런 식으로 가 있잖아. 이렇게 되어 이런 식으로 치면 이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치면 여기서 이게 이만큼이니까 얘가 0 되는 거죠. 이게 몇 개일 때 만약에 여기 이딱 나는 그 상황이 있는 거 있죠? 4개 있다. 딱 정확하게 어떤 이 상황이 최소값이 0이니까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접할 수밖에 없죠. 접했을 때 접하는 거랑 얘만 나오면은 절대로 5개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이 상황에 5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5개가 되게 만들 거면은 이렇게 4개가 나오게 하나 만들어주고 아까 얘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 만들면 5개가 되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말한 게 정확히 맞다. 이 상황.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이게 만족하는 그 값이 5개가 있는 거잖아. 이 상황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함수 여기서 최소가 0인 거고 여기까지 맞췄죠. 그때 또는 급수인 모든 알파를 작은 숫자 크기수 말한 것을 이거라고 했을 때 알파 3하고 G 알파 N이죠. 그죠? 그러면은 알파 3이면 생각해봐. 여기서 이게 무슨 소죠? 각장수가? 소죠. 여기가 무조건 급수. 얘도 급수, 얘도 급수, 얘도 급수.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뭐죠? 극대죠. 함수가.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무슨 발을 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극대가 된다. 그런 식으로 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럼 얘가 지금 알파 1이죠. 이만큼 값이 알파 1, 얘가 지금 알파 2가 되는 거고 이쪽이 알파 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알파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5고 그 다음에 알파 6이고 알파 7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거 무슨 대예요? 극대잖아.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지점도 결국 얘가 이렇게도 몇 개 나오고 4개, 이렇게 나오고 3개 나오고 3개, 4개. 여기 3개에다가 여기 4개에다가 여기 2개인 거죠. 여기 여기 3개.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총 몇 개 있어? 어쨌든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m 값이 얼마나? 우선 이걸로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G 알파 3이라고 했죠. 알파 3이 얘가 알파 3이라고 했죠. 얘를 집어넣으면 지금 얘가 얼마나 나오는 0 나오는 그렇게 알아보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N축이라는 걸 쓴다는 얘기예요. 방정식 문제. 그러니까 N축은 약간 합성함수 방정식 문제 쓸 때 있잖아요. 그때 좀 편해요. 그냥 그럴 때 그냥 쓰시면 돼요. 아마 얘가 이거 작년 건가요? 올해 건가요? 올해 거예요. 어쨌든 이게 작년에 모의고사나 그런 거에 나왔던 걸 쓸 수도 있거든요. 내 기억에. 그래서 작년 스타일 문제라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M의 10까지인 건 이해했죠. 그러면은 G 알파 3이 0이라고 했죠. G 알파 M이 30인 거죠. 알파 M이 맨 마지막이죠. 그럼 맨 마지막 얘가 누굴까? 얘가 맨 마지막이죠. 여기서 이게 극대. 이 극대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30이라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 이게 만나고 접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접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P라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3P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의 거니까. 그럼 사실 이게 최고점에서 1을 했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이렇게 따지면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 차이가 2P죠. 6분의 2P의 3승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게 30이죠. 이게 3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그러면 8에다가 2니까 4P 3승 이퀄 30이고 이게 8이죠. P가 있다. 얘가 2고 얘가 6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N축을 이게 나올 때 방정식 있죠. 이거 나올 때 그냥 쓰면 편하게 해. 그래서 이게 곱함수고요. 이게 속함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것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합성함수는 뭐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F 합성 F 구하는 거 있잖아. 그거 형태를 약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합성함수 방정식이나 합성함수랑 연관된 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쓴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 그걸 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쓰는 게 더 빠르니까. 딴 거 하나는 풀다가 그렇게 많이 안 풀었거든요. 근데 좀 더 많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쇼컷인 거거든요.
더 남은 거 있어요, 혹시?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 맞나요? 예.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몰아가지고 몰아서 다시 먹고 몰아서 지금 할 때마다 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또 있어요? 그럼 그거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할 때마다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